들여서 아예 지금 동북아판 소나토를 만들자라는 식으로 지금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협상을 통해 한국, 미국, 일본이 역대 가장 이의가 없이 군사적으로 협력을 강화시키는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북한에서 반발이 나올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아시아판 소나토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동해상의 합동 해공군 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앞으로 규모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북한은 30일에도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2개를 발사했습니다만 김정은의 지시로 잠수함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SLBM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성공했습니다만 SLBM이라는 것은 잠수함이 부상해서 미사일 쏘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 잠수함에서 쏘게 되면 쿨링오프로 부력에서 물속을 헤엄쳐 떠가지고 물 위에 올라와서 다시 로켓 충격이 폭발하면서 날아가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SLBM이라는 것은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물속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발사하고 나면 요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게임 체인저라고 말할 정도인데 여기에 전술 핵무기를 탑재하게 된다면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직 북한이 군사적 주체, 자주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항이나 청진항을 중국과 러시아의 함대한테 개방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북한도 중국, 러시아의 군사협력 합동훈련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제 한반도 우리 동해바다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북중러 합동군사훈련이 벌어지는 가장 세계에서 이 군사적 긴장이 강화된 대만 해협보다 훨씬 더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대만 해협은 뭐 러시아 군대가 참여한 건 아니잖아요. 뭐 대만은 중국과의 국력이나 군사력 차이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뭐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실 러시아가 경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군사적으로는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북중러의 합동 군사훈련이 강화되게 된다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긴장이 강화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 이러한 전쟁의 참화를 막는 데 중요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북한, 이란, 시리아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거의 북한에 대한 폭격, 선제 공격이 될 만큼의 그런 전쟁 위기가 고조된 바 있습니다. 이럴 때 김대중 대통령,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끝까지 조지 부시 대통령을 설득해서 결국 조지 부시 대통령 후반기 때는 상당히 우리 정책에 동화해서 DJ 말기 때는 도라산역까지 와서 경의선 철도 받침목에 신목에 평화를 바라는 사인까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직접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조지 부시의 그런 강경책, 선제 공격 전략을 변화시켜서 한반도 평화 정책에 동조하도록 만들어낸 것이 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큰 역할이었다. 1994년 클린턴 대통령 때 북핵 위기가 있어서 그때도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사실상. 그때 김대중 총재께서 나와서 카터를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일괄 타결을 주장한 바람에 카터 대통령이 가서 전쟁 직전에 극적으로 협상을 중개해서 1994년 제네바 핵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17년도에 김정은 위원장과 말폭탄을 주고받았습니다. 불바다론이 나오고 로켓맨, 나한테 핵탄두가 더 큰 게 있다. 거의 그때 존 볼턴 이야기나 매티스 국방장관 그런 회고록을 보게 되면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역할,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한 북미 간의 대화 중계, 이걸 통해서 극적으로 전쟁 위기가 넘어지고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지나고 보면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쿠바 미사일 위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제가 1963년생인데 제가 태어나기 1년 전 1962년 10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13일 동안 쿠바 미사일 위기, 전 세계가 핵전쟁으로 돌입하기 직전 상황이었던 것이 바로 유명한 13일간의 피말린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한 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수없는 책이 저도 가져왔는데 핵전쟁 위기와 1962년 10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13일간의 그 대화를 나눈 것을 분석한 책들과 논문이 엄청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피가 말립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후르시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쿠바 카스트로의 그런 요청을 받아내서 쿠바에다가 이 한 200km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게 됩니다. 소련 병력이 4만 3천 명이 이미 들어가서 미사일을 다 배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뒤늦게 미국의 유투기가 그걸 미사일 기지를 사진을 찍어서 백악관에 알린 바람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1962년 10월 16일 합동 참모회가 열렸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나이가 40대 초반에 젊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수많은 장성들은 케네디를 얕잡아보고 민주당 출신의 저런 리버럴 애송이가 뭘 알겠느냐, 선제 공격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만약 케네디가 그런 장성들의 말에 따라 선제 공격했으면 핵전쟁은 이미 끝났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 못하고 태어나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중한 케네디가 신중을 넘어서 선제 공격 전략을 배제하고 해상 봉쇄로 그를 막았고, 해상 봉쇄 과정에서 핵전쟁을 두려워했던 후르시초프도 끝까지 협상을 했습니다. 계속 라비오를 통해 협상하면서 케네디 대통령이 자기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로 하여금 주 미국 소련 대사랑 비밀 협상을 통해서 극적인 타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터키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주피터 미사일, 이것을 철수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 케네디의 체면을 살려줘서 후르시초프가 터키의 주피터 미사일 철수는 발표하지 않기로 합니다. 한 4와 5개월 뒤에 이행하겠다. 그걸 약속할 테니 그걸 발표하는 순간